안녕하십니까. 치과교정과 전문의 서울Y치과 원장 양병호입니다. 오늘은 교정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는 가장 흔하게 골격적인 그런 부조화가 없는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치아가 완전히 다 나온 그런 시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에도 영구치가 다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굉장히 늦는 경우는 고등학생이 돼도 그 영구치들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정과 치과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교정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를 상담을 해보시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진짜 사람마다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일단 사람들은 뼈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뼈가 자라 있는 상태에서 그 뼈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술은 성인이 돼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뼈가 자라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그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뼈가 또 이제 자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윗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나 아래턱이 이렇게 많이 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윗턱은 못 자라게, 아래턱은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사춘기 성장 때 성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성장을 촉진을 시켜주면은 이제 더 많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한 10살 그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골격적으로 부조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윗턱이나 아래턱은 크게 턱뼈의 크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치아만 빗두른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다 나오고 난 12살 정도, 그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치아가 나오는 시기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진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치아가 다 나와 있는지도 치과 교정과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시기를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래턱이 커가지고 이렇게 먼저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진짜 6, 7세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할 경우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요. 99명, 98명은 그 정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시기를 늦춰도 돼. 괜히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아이들만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번은 6, 7세 정도 됐을 때 교정치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성장 패턴이 있어요. 성장 패턴이 있는데, 성장이 나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패턴 자체가 그로스 스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스퍼트는 이제 자라는 거고 피크는 정점에 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로스 스퍼트가 3번이 된다 그래요. 3번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자들은 그로스 스퍼트가 2번 정도, 어렸을 때 한 번, 6, 7살 그 정도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때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이 나타나는데, 사춘기 성장이 이제 제일 많이 크는, 한 번에 가장 많이 크는 성장으로 보고, 너무 어렸을 때는 사실은 치료 받는 게 힘들어요. 그 컨트롤도 사실은 어렵고, 이제 대여섯 살짜리 아기를 데리고서 이 무슨 장치를 쓰라든지 는 어떻게 해라 이런 관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번째 그로스 스퍼트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해서 그 성장 조절을 맞춰주는 거죠. 그로스 스퍼트이 나타났을 때 딱 치료를 하면은 그 힘을 가했던 방향만큼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가던 방향이 사실 있는데 그 가던 방향대로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로스 스폿 자체가 나타나기 좀 전에 한 1, 2년 전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로스 스폿은 뭐 여자 같은 경우에 뭐 한 12살, 남자 한 13살, 뭐 14살 이렇게 될 텐데 그거보다 먼저 10살 정도, 그 정도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이 성장 조절에 유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들마다 다 이 그로스 패턴도 틀리고 뼈 나이가 틀려요. 뼈 나이를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돼요. 뼈 나이를 알아보는 게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치과 교정과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엑스레이, 얼굴 옆면을 찍는 엑스레이에 척추 뼈의 모양을 보고 뼈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안부, 그러니까 손가락과 이 손목에 있는 뼈 상태를 보고서 뼈 나이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측정한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성장이 나타나겠다 생각이 되는 그 시기를 특정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 성장하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고 뼈 나이는 손가락 뼈에서 보통 보는데 이 제일 많이 자라는 시기가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뼈가 위쪽 성장판이랑 위쪽 뼈랑 이렇게 길이가 비슷해졌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제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해 가지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장치를 쓰는 적기라든지 뭐 그거를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치아 발육만 보고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엑스레이 자료들을 같이 참고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죠. 사람마다는 정해져 있지만 유니버셜하게 일반적인 치료 시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 각각 개개의 환자 그리고 아이들은 다들 시기가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맞지. 너 입 비뚤어졌으니까 무조건 치료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유치 있을 때, 그러니까 영구치가 아니고 유치 치아들은 유치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구치가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오면서 그냥 그 영구치가 똑같은 위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완전히 틀어진 위치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유치열기에 치아를 고생해서 맞춰줬지만 영구치 때는 다시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2번 고생을 하게 되겠죠. 한 번 고생할 거, 2번 고생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한 번씩만 해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을 우리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성장 형태를 알고 있죠. 그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가장 평범한 데서 예쁘고 잘생긴 거를 찾는 거예요. 가장 익숙한 게 가장 예쁘고 잘생긴 거거든요. 뭐 이제 뭐 눈 같은 거는 좀 예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얼굴의 이목구비 이 부분은 가장 우리 익숙한 형태거든요. 익숙한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거란 말이에요. 가장 평균치에 가까운 형태로 성장을 유도를 하는 게 뼈 자체의 형태를 비율을 가장 자연스러운 비율에 가깝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더 발달이 돼 있다면 그 부분을 덜 자라게 해주고 이제 덜 자란 부분은 이제 더 자라게 해줘서 입체적인 그런 비율을 맞춰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평균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게 이렇게 만드는 치료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염려하시는 거와 달리 오히려 더 예뻐진다고 무조건 예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늘 봐왔던 평균적으로 예쁜 얼굴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계속 교정치료는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을 더 맞춰주는데 그게 어떻게 이상한 얼굴 쪽으로 가겠어. 개성적인 얼굴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얼굴로 가는 거지. 성장 치료랑
치열 교정 치료라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정 치료라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저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턱 교정이랑 치열 교정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턱 교정, 치열 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턱 교정은 이제 골격적인 부분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 치열 교정은 치아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목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은 한 가지 치료를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게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서로 별개의 치료를 두 가지를 같이 융합을 해서 치료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가지 치료를 먼저 하고 또 한 가지 치료를 나중에 해야 돼요. 치료 계획 자체가 처음에부터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꼭 치과 교정과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고, 다른 치과 선생님들은 잘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치과 교정과 선생님들 빼놓고는. 이제 치과 교정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아 이동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부분을 치아를 움직여서 임플란트를 안 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자체의 공간을 막 이렇게 겹쳐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 어떤 선생님들은 아 이거 그냥 이만 썩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뚤어져 있고 겹쳐 있으니까 이거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환자분을 보내주셨는데, 치아를 이렇게 거기에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 치아를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뽑지도 않고 이 관리도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 환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아니면 유아기 이런 친구들만 교정과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는 것보다 뭐 일을 해 넣어야 되는데, 이가 많이 비뚤어졌는데 일을 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이도 펴드리고 일을 안 해 넣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교정 치료는 치아랑 잇몸 뼈만 있으면 돼. 교정 치료를 하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예쁘게 펴는 경우하고 일을 안 해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비용이 임플란트를 하는 비용보다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임플란트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10년을 썼다 그랬을 때 자기 자연 치아는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이거든.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만큼 그만큼 오래 쓴다고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치아를 쓰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용에 관한 이제 성인 교정과 이제 청소년기 교정의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 차등을 두고 받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청소년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치아들의 이동이 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만큼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성인이 되면은 치아를 붙잡고 있는 뼈가 더 단단해지고, 치아가 이동을 하는 거는 뼈가 흡수가 되고 다시 생기는 과정을 미세하게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 속도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지. 느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훨씬 더 통증을 덜 느끼고, 성인이 되면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뼈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은 통증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붙이는 형태의 이 고정성 교정 장치인 경우에 입술이라든지 뺨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느낌 들 거예요.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면. 그런데 고정성 교정 장치가 입술에 걸리는 정도 자체도 성인이랑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훨씬 아이들이 이제 빨리 적응을 해서 그것도 덜 아프고, 이가 움직일 때도 더 덜 아프고, 그리고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도 치아를 감싸는 섬유 조직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면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 자체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치료를 하는 게 더 나중에 이제 재발하는 것도 사실은 더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사실은 치료를 할 때 뭐 비용적으로야 조금 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발, 통증, 그다음에 불편감 이런 것도 모두 다 청소년기 친구들이 사실은 더 적습니다.